네, 안녕하세요.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에서 모두 다 빠져나갔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로 거래를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 내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이 전일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1위에는 삼부토건이 이름을 올렸고요. 2위에는 식품 관련 종목 중에서 서울식품이 이름을 올리면서 4.48%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아래로 화천기계, 금강공업, 그리고 동국제강이 올라와 있는데요. 나머지 관련 종목들은 특징주에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고요. 동국제강이 전일 2.96%로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15,28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인적 분할 소식을 접해왔고 또 그리고 3사로 분리가 된다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이렇게 연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체크포인트로 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부토건과 서울식품 그리고 금강공업은 특징주로 넘어가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살펴보겠습니다. 삼부토건 그리고 금강공업이 그 두 가지 종목인데요. 우선은 삼부토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삼부토건이 전일 시장 29.91%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3,8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라는 이 키워드를 안고서 전일 시장에서도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의 런던에서는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개최가 될 예정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규모는 향후 10년 동안 9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부토건을 필두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이렇게 삼부토건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안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삼부토건의 경우 이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키워드를 안고서 5월 말부터 어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래프를 그려 나갔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5월 중순부터 입질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가는 1,000원 초반 부근에서 형성이 됐는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전일 시장에서의 종가는 3배 가까이 튀어오른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서 삼부토건의 주가도 면밀하게 파악해 보셔야 되고요. 연일로 강세를 나타내던 가운데 전일 시장에서도 상한가를 나타냈다는 점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엮이고 있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금강공업인데요. 금강공업도 전일 24.57%로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7,20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 금강공업은 강관 및 건설 기자재 업체인데요. 그중에서도 모듈러 주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전일 시장에서도 24%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키워드 중에서도 모듈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는데요. 리서치 RM은 K 모듈러 주택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모듈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하는 건축 공법을 말을 하는데요. 저렴하고 공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재활용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비교적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도 이 모듈러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금강공업은 모듈러 건축의 필수 자재인 고성능 판넬을 제작하는 기업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러의 우수 협력사로 부각을 받았다는 점까지도 긍정적인 투자 포인트로 짚히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식품인데요. 후쿠시마 오염류, 오염수, 방류 임박 소식에 전일 시장에서는 소금주들 그리고 식품주들이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금이 전국적으로 품귀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한 천일염의 한 포대 가격이 3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 천일염 한 포대의 가격이 14,000원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거의 2.5배가량 뛰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소금과 관련되어 있는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소금주들 그리고 식품주들이 연일로 관심을 받고 있고요. 또 식품주들도 덩달아 오른 가운데 그중에서 서울식품이 이름을 올리면서 4%대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수산물 대체식품으로 역할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봐야 할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일까지만 하더라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엘니뇨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받고 있는 가운데 이 엘니뇨 현상이 내년 3월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이 식품주들을 향한 우려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결국에는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가장 많이 몰렸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연과 환경, BYD, SY, CKH와 다산 네트워크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5가지 종목들 살펴보시면 키워드로 엮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심의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는 자연과 환경, BYD, SY와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 종목들이 되겠고요. 주가 살펴보시면 자연과 환경과 BYD, SY는 모두 다 두 자릿수대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CKH는 48억 원 넘는 유상증자 소식을 전해오면서 함께 거래량이 몰린 종목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징주로 넘어가서는 자연과 환경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서도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모듈러라는 키워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전일 시장에서 22% 넘게 올랐고요. 1,450원의 종가를 형성했던 종목입니다. 이 자연과 환경도 앞서 말했던 이 모듈러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세계 최초로 내장 마감일체형 PC 모듈러 공동주택을 개발한 기업으로 부각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점이 부각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을 안고 있다는 점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유발을 했고요. 이어서 서울시에서도 지역 개발 소식을 전했던 가운데 자연과 환경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서울시는 남산을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숲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생태 환경을 지키면서 시민을 위한 여가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자연과 환경은 그동안 청계천 복원 사업과 한강 르네상스 사업, 그리고 새만금 방수제 사업 등 국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자연과 환경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22.26% 상승한 1,45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고요. 특징주들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화요일 시장,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에 집중을 하면 조금 더 좋을지 오늘은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 통해서 특징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용관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연결을 하는 동안에 전일 국내 증시 상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의 움직임이 최근 들어서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테마에 대한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 중순 그리고 5월 말부터는 삼부토건을 필두로 해서 다양한 이 섹터 내에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부터 22일까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회의가 진행된다는 점까지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주가가 움직이게 될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까지도 네, 참고해 보시면서 투자 플랜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아니면 앞으로도 이러한 주가 흐름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시면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 테마는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전일 시장에서는 정말 오랜만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들도 부각을 받았다는 점 이슈 체킹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주 눈여겨보면 좋을지 다시 한번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일장 수급 특징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특징주 골라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올라갔고요. WCP라는 종목이에요. 분리막을 제조하는 기업이고 경쟁사로는 SK, i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단 분리막이라는 것은 양극과 음극을 격리를 시켜주면서 내부의 미세기공을 통해서 리튬 이온의 이동성 그리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좀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전체 배터리 비중에서 원가 비중 한 12%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물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가 사실 분리막 산업의 비수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산업 특성상 고정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주고객사인 삼성 SDI 이쪽에 안정적 가동률이 나오면서 이런 숫자들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25년까지 분리막 산업은 연평균 30%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예전과는 조금 결이 다른 공격적인 수주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도 합작사 형태로 2개를 설립을 하면서 결국엔 25년부터 세액공제 혜택을 또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WCP 같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이제 삼성 SDI라는 고객을 잡고는 있지만 단일 고객사 이슈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고객사 다변화도 올해부터는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등락이 굉장히 단일 고객사에 의존한다라는 부분 때문에 좀 흔들려왔던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탈피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24년 내년에는 헝가리 공장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일단은 외형도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업이익이 올해 한 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1000억 이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POR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 기준 한 22배 정도가 나올 텐데 25년에는 추가적으로 엄청 큰 폭의 또 성장이 한 번 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1,500억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POR이 15배가 안 되는 수준으로 밸류 메리트도 여전히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업체입니다. 네, 전일장 수급 특징주로는 WCP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WCP 같은 경우에는 2025년까지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상승했던 종목들부터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와 모엔즈는 지금 상한가를 기록한 만큼 잠시 뒤에 특징주에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DX 6.39% 상승하면서 어제 시간외에서 14,65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포스코 DX는 오늘부터 코엑스에서 2023 자율생산 월드 콩그레스가 개최가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6.3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광전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재료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시간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5.11% 상승으로 3,6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중에 첫 번째 특징주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코가 전일장에서는 정규장 등락률이 11% 넘게 급등하면서 정규장 종가를 4,525원에 마쳤는데요. 사실상 스페코는 어제 18% 넘게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달고 11%로 마감을 했지만 전일장 시간외에서는 9.94% 상승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스페코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으로 묶이는 종목인데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으로 상승했던 관련된 종목들은 금요일장부터 연 이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스페코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어제 시간외에서는 추가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이 스페코뿐 아니라 아까 전에 살펴봤었던 포스코 DX도 관련된 종목으로 묶이면서 주목받았다는 점까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종목 중에는 서희건설도 관련된 종목으로 해당된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화면에 보이는 종목들 외에도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G와 포스코 스틸리온, 한국석유, 그리고 푸른기술까지 재건 테마로 묶이면서 일제히 상승해줬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모멘텀을 받은 종목들은 단순 테마성으로 묶여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2의 마샬 플랜으로 불리는 정도로 실적이 기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의 흐름들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특징주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두 번째 특징주는 새만금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6월 18일에 LNF가 LS와 손을 잡고 새만금에 12만 톤 규모의 공장을 건립해서 전구체 사업에 새롭게 진출한다는 기사가 공식화됐습니다. 이 새만금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묶이는 모엔즈가 그래서 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정규장에서는 1% 넘게 빠지면서 5,640원에 거래를 마쳤지만 시간외에서 9.93%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LNF의 전구체 공장은 새만금으로 건설되는 이유가 항만과 인접해서 원료를 들어오기 유리한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상승했던 종목들 살펴봤고요. 넘어가서 하락했던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하이스트, NK맥스, 자연과 환경, 그리고 이렌시스 순으로 지금 이름을 올렸는데요. 네이처셀은 9.96%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인 조인트 스텝에 대해서 식약처가 네이처셀이 제공한 반려 처분을 기각 결정했다는 소식을 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면서 시간외에서 이렇게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8,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넘어가서 하이스틸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6% 하락하면서 4,455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사실상 특별한 재료는 없었지만 어제 본장에서 장 막판 직전에 8%까지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풀이가 되면서 지금 현재 3.26%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외에서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사연관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시간외에서 살펴볼 만한 또 다른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시간에서 현대로템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 분위기가 나왔고요. 장중에도 방산주들 굉장히 큰 폭으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단은 방산주가 숨고르기 장세는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 보여지는 수급들이 외국인과 기관에 의해서 강하게 전반적인 섹터에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이건 이제 22일에 베트남 방문 예정이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 예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제사절단으로 주요 같이 가는 분들의 면면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나 쪽에 김동관 부회장이 일단은 참석을 하고요. 거기다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신현우 사장도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의 김강구영 사장도 참석을 하면서 방산 쪽에 대해서 확실히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감들을 키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실제로 베트남 정부도 향후에 5에서 7년간 이 3조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군 병력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유럽 쪽의 폴란드 이런 국가들로 무기들을 수출하면서 K방산의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가성비, 납기 이런 면에서 최고 등급을 받으면서 폴란드에 수출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동남아 쪽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경제사절단으로 방문한 이후에 좀 좋은 소식들이 추가적으로 들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 시간의 특징주로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거래일 코스피 지수는 0.62% 하락하면서 2,600선을 간신히 지켜냈습니다. 단기 과열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증권통과 함께 꾸준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 휴장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방향성을 선택하게 될지 눈여겨보시면서 오늘도 방향성 저희와 함께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이었습니다.